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니? 장금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게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말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은 분이 계신가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한 달에 2번 만나는 독서 클럽이 있어요. 직장일과 가정일을 모두 해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연구원으로 지내셨던 분이 몇 달 전 퇴사를 하고 잠시 휴직기를 가졌습니다. 한 번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써본 적이 없던 분이 쉬면서 용돈을 받아서 쓰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왠지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시간 3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매일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적고 또다시 연구하기를 반복하던 일만 하시던 분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서비스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다는 것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오는 날까지 3일째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로는 자신이 연구원으로 일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3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쟁반으로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 손님 접대를 하는 가운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것도 닦지 못할 정도로 뛰다시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오늘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3일간 당신을 지켜보았다. 나는 당신한테 3일간의 시간을 주었는데 바쁜 시간에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식으로요. 그분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얼렁설렁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이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장이 나가라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콕 집어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분이 돈이 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생을 일해왔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2번째는 자신이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당당히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30년 가까이 의료 분야의 연구만 하던 사람이 서비스업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문화라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도
직업을 가져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경우도 많지요. 어느 곳에서 일을 해도 진상인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사람은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대다수인 음식점에서 친절을 장착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없는 타인과의 비교로 무한 경쟁을 하는 지금의 시대에 잘 나가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탈락하면 공포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직업이라고 높게 본다면 보는 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일을 했던 분이 서비스업을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장을 다니는 남편 지인들의 눈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기에 그 수많은 눈초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개인주의자 선언을 쓰신 문유석 작가님은 원래 직업이 판사였습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을 하셨고 2020년 법복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고 사람 혐오증이 있다고 하셨지만 책을 읽어보면 타인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한상궁의 대사는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가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판사라는 직업으로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가볍지 않은 글로, 그렇다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은 글체로 쓰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벌써 10년 넘게 우리 송소희 좀 찾아주세요 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송소희라는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날이 17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작가님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송소희 아버지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딸을 찾기 위해서 매번 플랜카드를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러한 일상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혼자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거나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살면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저자님은 자신처럼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도 송소희나 세월호 같은 일을 접하다 보니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에서 힘든 일을 겪음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주게 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님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타인의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을 하다 보니 내 언어가 아닌 다른 말로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배척하는 세상이지요. 합리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한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톨레랑스, 즉 차이에 대한 용인, 소수자 보호, 다양성의 존중은 보다 많은 개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연예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상대방 SNS 계정에 가서 악의적인 글로 도배를 하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발언을 하면 무조건 반대할 이유를 찾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상대방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말이죠. 이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하는 일은 앞뒤 안 가리고 지지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본다면 무조건적인 지지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문유석 저자님은 이를 관점의 차이로 구별해야 할 문제를 누구를 사모하느냐의 애양심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 문제가 결합되고요. 조용필 세대와 서태지 세대가 서로 우로빠 업적이 더 뛰어나다고 싸우는 꼴에 비유합니다. 자기 세대의 우상이란 결국 자신의 청춘 시절에 대한 자기애라서 객관적이기 어렵지요. 우로빠를 모욕하는 안티들에 대한 분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웅에 대한 연민, 이런 정서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갈등은 더 불타오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 더 집착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신념이 아닌 신념에 집착하면 토론과 타협은 없다고 봅니다. 내 오빠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우기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낱말은 나의 사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 배려, 용의는 중요한 것이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힘들어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든지 굳이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지요. 개인주의 선언에서 저자님은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내성적인 이들도 외향적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행복을 느끼는 체질인 것이다. 미각이 지나치게 예민해 강한 맛의 음식에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집단이 요구하는 술 잘 먹고 윗분 잘 모시고 분위기 잘 띄는 씩씩한 전사로 거듭날 것을 강요하는 그래야 어른이 되었다고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예민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배려하는 성숙한 개인주의 문화의 사회라면 이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집단의 강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취향이 맞는 작은 인간관계들의 고리 속에서 말이다. 내향적인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온종일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사회를 고민하고 너와 나를 존중하는 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마 개인주의자 선언이 그 고민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답글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